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자의 경험담을 주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힘들고 지치는 환경 속에서 조금 더 특별한 하루를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 아닌 새벽에 일어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5초, 출근 전 2시간으로 만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나도 한번 해볼까? 기적의 모닝 루틴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읽어야 할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입니다. 김유진 지음, 발행은 토네이도입니다. 자, 지은이는 현재 변호사이며 새벽 기상의 힘을 전파하는 파워 인플루언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2개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화려한 캐리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는 자기계발 유튜버로 유명한 만큼 사람들은 그가 착실히 엘리트 코스를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하는 로스쿨에 입학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로스쿨 재학 중에는 이 성적으로는 원하는 로펌에 지원서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치른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낙방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마다 저자는 동이 트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일어났다. 그 결과 결국 20대 후반의 명문 로스쿨에 편입했다. 새벽마다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직접 지원서를 보내 원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머 포지션을 경험했다. 법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다시 도전한 끝에 뉴욕주는 물론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까지 한 해에 합격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상을 통해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단편 영화제 참가 등 수많은 목표를 달성하고 15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됐다. 이 책은 김유진 변호사의 모닝 루틴과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담은 첫 책으로 그는 새벽을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매일 계속되는 일상에 지치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도 역시 새벽 기상을 통해 대학원 진학, 특허 등록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긋한 차를 한잔하는 여유로운 아침을 꿈꾸는가?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지만 1분만 더 자고 싶다고 생각하다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책이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네, 저자는 새벽 기상으로 얻은 시간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약속, 업무 등 예상치 못한 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출근 전 2시간을 활용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새벽 기상을 통해 힘든 유학 생활을 견뎌내고 미국 2개 주 변호사 시험에 연이어 합격한 것은 물론 다양한 도전을 통해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꾸려가고 있는 저자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아침의 잠재력을 이야기합니다. 아침형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하우와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기상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위기를 막다뜨리는 걸 실패라고 평가할까? 새벽 기상을 성공적으로 습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얻을 보상을 계산해 볼 뿐만 아니라 늦게 일어나는 것을 실패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곤한 날에는 잠을 더 자는 게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 하루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한심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일찍 일어날 수 없다. 가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보다 오래 잔다고 해도 그날을 늦잠 잔 날, 일찍 일어나는데 실패한 날보다는 푹 잔 날이라고 생각하자. 20년 넘게 새벽 기상을 해온 내가 장담하는데 평소 일찍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늘 쌩쌩하고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열심히 달린 만큼 지치는 날도 있기 마련이다. 가끔은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피곤한 날도 있고 아침에 멀쩡하다가도 오후에는 잠이 쏟아질 때도 있다. 이런 경험은 아침에 언제 일어나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겪을 수 있으며 그럴 때 늦잠을 잤다고 새벽 기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푹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의 부담이 덜어져 다음날 더 가뿐히 일어날 수 있다. 평소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자고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보는 것도 새벽 기상에 성공하는 좋은 방법이다. 일주일 정도 이 루틴에 익숙해지면 또 다음 일주일간 30분씩 시간을 앞당겨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수면 사이클을 조절해서 습관화하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한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보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30분 늦게 알람을 설정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주말에는 아예 알람을 끄고 푹 자도 좋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면 어느 순간 알람 없이도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 시간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새벽 기상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잘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거나 일상에 방해를 받는다면 나만의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한다.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벽 기상의 장점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내가 평소 인간관계나 마인드, 슬럼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다양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 선수가 됐고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플래너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섭외와 광고 문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나 자신이 또 얼만큼 발전돼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를 관리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 3주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아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2, 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해놓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더 행복하다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울리지도 않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우정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한 번에 손쉽게 이뤄지길 기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를 발전시키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가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이다. 꿈은 달라질 수 있다. 처음 노스쿨에 입학할 때는 모두들 법조인이 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 하지만 노스쿨을 졸업하고 난 지금 친구들을 돌아보면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한 친구는 결혼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 주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법조인이 적성에 맞지 않다며 서비스 업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어떤 친구는 컨설턴트가 됐고 다른 친구는 직업군인이 됐다. 모두들 노스쿨 성적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떠난 것이다.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는가? 대통령이나 우주 비행사, 과학자 등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도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을 것이다. 꿈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 한계점이 아니다. 모두 다른 길을 향해 떠난 나의 노스쿨 동기들처럼 그리고 처음 목표로 한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처럼 배움과 경험을 통해 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면 금방 지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올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지금 나의 앞날이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목표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어딘가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는 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꾸준히 관찰해보자.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시작했을지라도 그렇게 심은 작은 씨앗에 매일 물과 거름을 주다 보면 어느덧 뿌리가 깊게 자라 본인의 의지대로 성장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신이 잘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것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며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